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좀 다룰 주제는 그동안 제가 너무 좀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뤄서 그랬는지 어떤 재밌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BTS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BTS인데요. 어떤 분이 저 이런 질문 주셨어요. 혹시 BTS의 상징이 보라색인데 이 어떤 보라색에 과학적 의미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그냥 보라색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특정 파장대를 반사한다.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과학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라색의 과학적 의미, 일단 단순하게 일단 간단하게 제 정리를 요약을 하자면 화학산업의 혁명을 알린 색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화학쟁이들은 이 보라색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잠깐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보라의 어원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보라의 어원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고려시대 때 몽골의 영향을 받았던 건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몽골의 풍습들이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매를 길들여서 사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 매 그들 중에서 그 보라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행했었는데 그게 보라매였냐면 아까슴 털이 이게 다몽색을 띠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보라매라고 불렀는데 이 보라란 말 자체가 몽고로로 보로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평소에 보라색 하는 말이 몽골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보라색으로 다시 돌아가면 보라색은 일단 여러분들 왕실의 색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실의 색. 그러니까 왕실의 색, 굉장히 귀한 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염료가 너무 비쌌어요. 예전에는 이 보라색 염료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물들인 비단 이런 것들은 너무 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아무나 못 입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왜 귀했을까요? 이유는 딱 이겁니다. 그 보라색 염료를 얻으려면 특정 연체동물 수천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서 짜가지고 점액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걸 추출해서 염료를 딱 추출해낸 거를 철을 물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벌 만드는데 몇천 마리가 쓰였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얻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런 귀족이나 왕족들은 그런 보라색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입지 못하니까 약간 그러면서 특권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귀한 옷이었어요. 귀한 옷. 자,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 영국 사람인데요. 윌리엄 헨리 퍼킨이라는 분인데 저 같은 화학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대다수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일 때 대학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당시 그 교수님 호프만이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라리아 치료제, 당시에 말라리아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말라리아 치료제를 얻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특정 나무 껍질을 해서만 추출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말라리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여러분들 퀴닌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뭐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인류 질병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했더니 이 퍼킨이라는 분이 그거 딱 듣자마자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대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조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856년입니다. 1856년 시도를 해요. 대학생이. 지금은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뭐 탈모 치료제 개발하면 뭐 돈 많이 벌 수 있고 뭐 인류 질병 치료에 뭐 크게 기여합니다 말을 하면 근데 학생이 자기가 어떤 학생이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실험실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선뜻 응하기 쉽지는 않아요. 선뜻 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 하나하나 또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할 때도 아무튼 학부생이다 보니까 아는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죠. 보통 교수님들이 일단은 기초를 쌓아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같이 해보자. 보통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회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뜻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은데 아무튼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무튼 퍼킨 한 분이 시도를 해요.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대학생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을
그냥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수많은 뭐 나름 화학 반응을 생각해서 시도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도 어느 순간 보니까 나오는 그 생성물이 젓갈색 진흙이더라 이거야. 젓갈색 진흙. 뭔가 색깔은 띄긴 띄어. 막 그래요. 근데 얘가 퍼킨도 그건 알거든. 젓갈색? 이런 게 보라색 빛이 되게 귀한 색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손으로도 한번 만져봤어. 손으로 만져봤는데 뭐 손에도 붙질 않는 거예요. 손에도 붙질 않고.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면 퍼킨이라는 분이 알코올을 뿌려봅니다. 알코올. 그 진흙에다가 알코올을 뿌려요. 알코올을 뿌렸더니 갑자기 밝은 보랏빛 광채를 내뿜었다고 합니다. 보랏빛 광채. 그러니까 퍼킨도 놀란 거죠. 너무나 예쁜 빛을 내니까 그 귀한 색이. 그러니까 이분도 흥분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다른 실험을 해봐요. 천 있죠. 천을 한번 물들여봐요. 천에다가 그 만든 걸 한번 물들여봤더니 너무 잘 스며들고 잘 붙어있더라. 사실 이게 염료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은 다음에 떨어지면 안 돼요. 쉽게. 그죠? 한번 빨았다고 해서 쉽게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비누칠을 해봤더니 지워지지 않더라. 심지어 햇볕에 말렸는데도 쉽게 탈색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 퍼킨도 너무 흥분한 거죠. 사실 굉장히 흥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대량 생산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닐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에서 아닐린이라는 물질에서 보라색 염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인공 염료가 탄생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냐면 이런 공장에서 대량을 찍을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귀한 염료를 톤 단위로 막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이게 현대산업 염료의 첫 번째 사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귀족들만 입던 것들을 이제는 일반인들도 쉽게 입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상업명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아닐린 퍼플이라고 그랬어요. 아닐린 퍼플. 아닐린에서 만든 보라색이다 라고 해서 아닐린 퍼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모브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모브, 이 염료를. 근데 모브라는 것도 참 되게 아주 귀한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프랑스어로 새로운 유행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브라는 뜻이 굉장히 어떤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죠. 실제로 엄청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럼 단순히 유행만 하느냐, 유행만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이 보라색 염료가 대량으로 이제 생산되다 보니까 다른 세계 염료들도 정말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밝혀진 화학 원리가 다양한 분야에 쓰이면서 다양한 색들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패션 산업의 이제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화학쟁이들한테는 더 큰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사실 그 염료 만들 때 쓰이는 수많은 화학 반응, 거기에 들어간 지식이 그대로 이런 의약품 만드는데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대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변형돼서 사용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 퍼킨이 만든 보라색 염료로부터 이런 게 다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언어에도 엄청난 기여를 해요. 사실 그 색이라는 게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모든 이들한테 친숙해졌잖아요. 근데 이 보라색이 다 같은 보라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라색이 약간 파란빛이 좀 더 강한 보라색이 있고 빨간색이 강한 보라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색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다양한 다른 색들도 막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어떤 단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또 표현하는 감정, 그런 감정들 단어들도 막 생성이 되는데 새로 생긴 단어들이 7,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발달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기여를 하냐면 바로 환경입니다. 그동안은 이 보라색 염료 너무 귀했는데 뭐라고 했죠? 수많은 어떤 특정 동물, 연체 동물들을 잡아야만 했어요. 죽여야만 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런 환경 보호에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보라색 염료의 발견은 귀족의 상징인 보라색 옷을 계급에 상관없이 입기 시작했다는 어떤 세계 평등을 이룬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쓰였던 화학 원리들이 패션 산업, 화학 산업, 언어, 환경 분야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BTS 하면 이제는 뭐 세대를 넘어서, 그죠? 인종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그죠? 국가를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지금 모든 이들한테 지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보라색 염료가 탄생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던 거랑 여러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즘 색깔요법,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데 컬러 테라피가 요즘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색깔 이용해서 어떤 신체의 심리를 치료하는 법인데요. 아마 이 말은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노란색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런 것처럼 특정 색에는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라색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해소해주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박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치료에 도움을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정신질환 증상 완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라색, BTS의 상징인 보라색의 과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댓글 등에 의견 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하나 몇 개를 채택해서 꼭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